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 9일 만에 새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처음 공개했던 초안에 비해 제재 수위가 한층 약화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영 디펜스타임즈 편집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중국과 러시아가 역시 상당히 대단한 힘을 가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좀 강도가 많이 낮아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맞습니다. 강도가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원래 원 초안에는 원유 공급 중단이 들어가 있었죠. 예. 그리고 김정은을 직접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는 안이 들어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북한 선박의 검색을 의무화시키는 그런 진짜 봉쇄에 가까운 그런 초강수 예. 조치가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유 금수는 중간 정도 좀 수준이 낮아졌고요. 예. 김정은 리스트는 아예 빠져버렸고 그리고 해상에서 검색도 이제 그 기국 국가의 동의하에 추진하는 거로 상당히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기대했던 초안보다는 상당히 낮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원래 초안은 사실상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예측할 때는 아마 원안이 부결이 되거나 아니면 상당히 절충된 안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결국 후자 절충된 안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러시아의 벽이 높았다 하는 예. 얘기인데 중국과 러시아로서도 아마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쨌든 만약에 부결, 다시 말하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자기들이 맡게 될 역품, 이 부정적인 요인 그런 것들을 아마 생각해서 미국과 절충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고 또 미국도 중국과 러시아와 결국 무역전쟁 결전을 하게 되면 물론 나름대로 미국이 그렇게 각오는 했었겠지만 북한 제재에 앞서서 국제 공조가 균열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순기능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아마 그런 우려들이 아마 함께 작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수준이 좀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지난 8월 5일 날 결의된 2371호보다는 훨씬 강한 조치다. 예. 따라서 이것이 제대로만 이행이 된다면 김정은에게 굉장히 뼈아픈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미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제재안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위원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그 기대했던 것만큼 이상의 성과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특히 중요한 게 중국과 러시아가 그래도 이제 동참을 했다는 것이고요. 예. 특히 이제 그동안 이렇게 봤을 때 중국이 사실상 현상 유지만 할 걸로 이렇게 봤는데 그야말로 이제 중국이 북한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카드, 이제 이 원유관을 조금은 이제 잠글 수 있다라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베이징 소식통들에 의하면은 이제 당대회 이후 예. 10월 18일 아마 이후로 그러니까 중국 자체적인 제재가 더 강화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북한에 대해서 원유 양을 뭐 지금 이제 한 30% 이렇게 알려졌지만은 여하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이제 베이징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북한의 핵이라든가 미사일에 대해서 중국도 예전같이 북한을 마냥 옹호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또한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당대회를 앞두고 굉장히 중국이 상황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북한이 계속 도발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참을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오히려 가면 갈수록 예. 중국이 더 강한 그런 강한 제재의 제스처를 취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왔던 소식에 따르면 전면 배격한다. 아주 뭐 저희가 흔히 듣던 아주 상스러운 듯한 표현은 안 했지만 어쨌든 강한 논조로 이야기를 했는데 북한의 이런 반응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렇죠. 1차적으로 제네바 대사가 언급을 했고 이어서 외무성 보도가 나왔어요. 예. 이제 외무성 보도로 이걸로 끝을 볼 것인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강도가 높은 또 수위가 높은 그런 기관, 그런 내용으로
북한이 반응을 보이게 될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일차적인 내용만으로 봐도 북한은 일단 국제사회 특히 유엔을 중심으로 한 이 대북 제재 결의를 불법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자유적인 조치를 하고 정당한 조치인데 국제사회가 불법으로 제재하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면적인 경제 봉쇄다. 인민을 완전히 질식시킬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치 국제사회가 굉장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박탈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어서 이 제재 결의에 대한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높이고자 하는 아마 그런 이제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 예. 이거는 북한이 미국에게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겠다. 미국이 고통을 치르도록 하고 미국과 대등한 역량을 구비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제재 결의에 대해서 자기들은 무력 도발로 갚겠다. 예. 다시 말하면 이런 제재 결의를 한다 해도 자기들의 핵 개발, 또 핵무력의 완성 이걸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더 미국의 뜻과는 다르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이런 조치들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그렇게 강화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자금줄을 차단하더라도 계속해서 핵 개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두 분 모두 이번 제재안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도대체 언제쯤 좀 어느 정도나 타격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제재가 이제 당장 실현된다고 해도 북한이 지금 뭐 가지고 있는 원유량도 있고 그밖에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석탄이라든가 이런 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북한에 대해서. 근데 반대로 이제 북한은 이러한 석탄을 국내에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발전소에서 더 많은 석탄을 떼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전보다 오히려 전력 사정은 나아졌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재의 효과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 중에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이 제재에 얼마만큼 이제 동참하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현재 상황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중러 다 입장이 이제는 북한의 핵이 정말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전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이런 제재 사항을 볼 걸로 여겨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북한이 이 반발을 해서 만약에 무슨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라든가 이런 걸 또 진행하게 되면은 아마 그 압박 강도는 더 세질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 다 인식하는 게 이러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로 끌어나오자라는 그 기본적인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유류, 원유 공급은 뭐 일단 수준을 동결하고 석유 정제품 수출을 이제 줄임으로써 전체적으로 원유 공급량의 30%가 줄어든다. 그렇다면 북한도 나름대로 기름이 필요하단 말이죠. 기름이 한 방울도 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그것으로 인한 타격이 일단 시간이 가면 점점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라고 하는 것이 석탄, 그다음에 광석, 그리고 섬유 제품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광석, 이 석탄은 이미 금수 조치가 됐고 예. 이번에 섬유 수출 자체가 중단되도록 하기 네. 때문에 어제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지만은 수출액의 90%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이 해외 근로자 송출, 신규 송출을 지난번 2371호에서 금지를 했지만 예. 이번에는 그걸 더 구체화시키고 아예 제도화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나가 있는 근로자들이 새로 비자를 받지 못하도록 그럼 자연 감소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당장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김정은에게는 돈줄이 말라가는 또 기름으로 인한 그 타격이 커지는 그런 상황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과연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라든지 추가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렇게 걸 한다면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달성하지 못했던 것들 예. 아까 이미 빠졌던 것들 그런 것들을 중국과 러시아가 계속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김정은이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 의원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는 충분히 북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모든 뭐 미사일이나 핵이나 이런 실험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 역시 북한도 이 정도는 예상을 했을 것이라고 다시 예상을 하고 독자 제재를 또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그렇습니다. 실현 가능한 것 같습니까?
특히 이제 그 미국에서 현재 상하원에서 준비 중인 게 그 중국 내 대형 은행들, 지금 국책은행들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게 핵심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뭐 몇몇 은행들이 이제 이렇게 일종의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의 공상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은행을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 농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거의 농협과 비슷하게 중국에서 가장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은행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한 네. 동북 지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만약 이런 은행들이 이제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재를 가하면은 그야말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금융 전쟁이 되는 거죠. 미중 간에 이제 금융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 카드를 쓰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사용되게 된다면은 중국에 그만큼 치명타가 될 수 있고, 네. 중국도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보다 제재에 대해서 꼼꼼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추후 상황은 지켜봐야겠지만은 만약 거기까지 가게 된다면은 정말 북한에게는 큰 타격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제재에 대해서 또 역시나 뭔가 코멘트를 내놨거든요. 궁극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떤 뜻으로 얘기를 했는지는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거예요. 하나는 이번 제재 결의가 미국이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기대에 못 미친다, 아쉽다. 아마 그런 뜻이 담겨져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이번 제재 결의를 우습게 여기고 뭐 그렇게 한다 해도 우리는 할 건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왜? 이번 거는 이제 뭐 출발이나 다름없이 예. 그런 하찮은 정도고 앞으로 더 꺼낼 수 있는 카드, 쓸 수 있는 카드는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 이 카드를 쓰는 여부는 김정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그러니 올바른 선택을 해라 하는 얘기고, 이것은 북한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게 주는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다. 예. 그러니까 김 의원께서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의 금융기관들이 이제 움직임에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북한인 명의의 계좌들 다 인출해라. 돈 다 빼가라. 예. 그다음에 앞으로 신규 계좌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몸을 사리면서 미국의 3자 제재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중국의 기업들이 북한과 거래를 하면 불법 거래는 물론이고 예. 정상 거래까지도 제3자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안보리 제재 결의, 미국이 내놓은 제재 결의에 끝내 반대해서 수준이 낮아진 결의가 통과가 됐지만 결국 이것 제대로 안 지키면 이미 뭐 미국도 그런 걸 알고 있지요. 뒷거래를 하고 있는 거. 예. 다시 말하면 석탄을 밀수하도록 허용해 준다든지 눈 감아 준다든지 그런 조치들을 미국이 다 포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계속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건 결코 좋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트위터를 통해서 그런 표현으로 한 것이 아닐까 나름대로 한번 추정을 알겠습니다. 해봅니다. 김 의원님,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시청자분들도 궁금할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이라크 파병이나 어떤 기대 실익이 있었습니다. 석유가 있었다거나. 근데 우리나라의 상황, 남북 대치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동맹국이니까 당연히 미국과 함께 뭐 북한을 이렇게 좀 압박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민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강하게 맺고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를 해줘야 되고 그런 기대 실익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기대 실익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사드 배치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예. 그밖에 이제 현재 상황은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한반도 내의 문제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미 본토까지 다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만큼 미국 내에서도 이제 북한을 보는 시각이 예전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6차 핵실험 이후에 만약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정말 그야말로 실사격, 제대로 된 정상 각도의 사격을 한다 그러면은 미국 내 여론도 지금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쿠바 사태 이후에 가장 큰 위기가 이제 한 번 더 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한반도에서 이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강화돼야 되고요. 예. 그밖에 이제 미국 내에서도 그것까지 넘어간다 그러면은 아마 이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제 언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실상 이런 제재를 통해서 어떻게든 북한이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지금은 미국 내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대영 디펜스타임즈 편집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